391번이에요. 정전이나 전원의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전력을 부하치에 공급하는 설비의 명칭. 자, 정전이나 전원의 이상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전력을 부하에 공급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했어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다 이거죠. UPS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UPS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92번입니다. 철탑의 기초를 두 가지만 쓰라 그랬는데 이 철탑 기초가 요새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철탑 기초, 그죠? 그래서 총 4가지였죠. 근데 직접 기초라고 하는 거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뚝 기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어 기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앵커 기초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기초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기초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게 뭐예요? 역티형이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3, 4, 5나 이런 데 쓴다고 하는 이 기초, 그죠? 역티자형. 그 다음에 말뚝 기초는 이제 말뚝을 쓰는 거고, 피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피어라고 하는 건 기둥이거든요. 기둥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앵커제를 쓰는 방법,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중에 2가지를 쓰라는 거고, 이 중에 2가지를 쓰라고 했던 거고, 실제로 역티자형도 쓰고 하는 이런 기초의 이름이 뭐냐? 직접 기초다. 이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철탑의 기초공사 정도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죠? 393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자가용 설비, 그죠? 자가용 전기 설비에요. 신규 설치 시에 공사계획 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자, 이제 설치를 하려면 공사계획 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서류를 5가지를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가용 전기 설비입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 핵심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계획 신고서는 공사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죠. 계획 신고서니까. 2번째는 뭐야? 설계도면은 반드시 필요하고. 3번째는 공사를 할 때 이 예정 공정표가 있어야 된다. 어느 시점에 무슨 공사라고 어느 시점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시방서가 필요하다. 시방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들의 공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 5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가용 전기 설비 할 때 전기 안전공사에, 그죠? 사전 기술 검토서가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했다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받아서 그래야 공사계획 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2021년도 출제 문제인데 사실 여기서 오답은 대부분 다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었던 문제죠. 대부분 다 오답이었어요. 하나 맞췄다는 거예요. 공사계획서 하나 맞췄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저압 전기 설비에서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류에 사용되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예요. 주택용. 요거는 그 2021년도에 그 우리가 작년에 할 때도 뭐가 있었냐면 KC 예상 문제 있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다 줬다 그랬어요. 1.13배 둘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1.45배 둘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의 답을 줘버린 거야, 밑에다가.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이거 틀린다는 게 너무, 그죠? 어이없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64만 패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그 외에는, 그죠? 얘기됩니다. 395번이에요. 22,900 삼상 4선시 전선을 수평으로 배치하기 위한 완금의 표준 길이를 적어라 이거죠. 삼상 4선시, 그죠? 22,900은 얼마예요? 2,400mm가 된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완금의 표준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완금의 표준 길이는 전선 그 조수, 가닥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압이냐, 고압이냐, 요 5개. 저압이나 고압이냐, 특고압이냐에 따라서. 공사 재료할 때 다 나왔던 거거든요. 전선 가닥이 2가닥, 3가닥이고요. 저압의 경우부터, 그죠? 저압의 경우는 얼마예요? 900에 1400이고요. 고압은 1400에 1800이고요. 1800에 2400,
단위가 뭐라고요? 밀이었어요. 그래서 22,900은 특고합 3조라고도 몇 번을 말씀드리는지 몰라요. KVY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3상 4선식이니까 공부를 얼마나 안 하고 수업을 얼마나 안 듣는지 3상 4선식이니까 네 가닥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정신 빠진 사람 나온단 말이야. 왜?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냐고. 3상 4선은 완금 위에 전선은 세 가닥 A상, B상, C상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중성선은 밑에 4개 걸어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완금 위에 걸려있는 건 몇 가닥이야? 전선 세 가닥이에요. 그래서 2,400mm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무슨 시험을 보러 가자는 거야. 뭐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맨날 뭐라 그래? 몇 해독한데 뭘 몇 해독해? 내용도 모르는데 맨날. 몇 해독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용을 모르면 백날 해봐야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396번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 등을 시설해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 쉽죠? 그죠? 관광업소, 숙박업 몇 분? 1분. 아파트, 주택은 3분이었습니다. 1분, 3분. 요거는 이제 설비 기준에 다 있었던 내용이죠. 자, 397번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얘들의 기호를 적으려 했는데 보니까 딴 거는 이런 건 모르겠고 5개형 비닐전원전선은 OW였어요. 그렇죠? OW였어. 이거는 못한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비닐전원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이에요. 비닐전원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은 VCT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50에 750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전연전선이에요. H에 FIX라고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인입용 비닐 전원전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입용 비닐 전원전선은 DV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 다 DV였는데 이게 이제 두 개 꼬임이 있고요. 그죠? 맞아요? 두 개 꼬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두 개 꼬임이면 DV의 ER이 됐는데 두 개가 평형이 돼요. DV의 뭐야? EF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거는 대부분 다 틀렸단 말이죠. 작년에. 그래서 요런 거는 확인을 해두세요. 그래서 꼭 그죠?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세 개 꼬임이면 뭐야? 3R. 세 개 평형이면 3F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그죠? 해설에 있는 내용까지 다 확인하셔서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전연전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398번입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거예요. 시가지. 시가지에 시설하면 우리는 시가지에 지지물 시설할 때 일단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목줄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일단 목줄은 안 되니까 A종, 그 다음에 B종 철탑이었어요. 75, 150, 400이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은 75, 2번은 15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단주인 경우는 300m고요. 그렇죠?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간격이 4m면 얼마다? 25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까지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선로에 대한 거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선로에 대한 거는 이제 그저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중 조명 등이야. 수영장 기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이 수중 조명 등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얘네들은 절연 변압기를 쓴다고 했고요. 맞아요. 절연 변압기의 1차 측은 항상 400V 이하고 2차 측이 얼마야? 150V 이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400, 150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더 확장이 되면 절연 변압기 2차 측은 항상 뭘로 한다? 비접지로 한다. 그래서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쓴다. 요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 전로에 지기가 생기면, 즉 지락이 되면 자동 차단 장치가 아니라 요새는 누전 차단기를 바로 시설한다. 전격 감도전로 얼마야? 30mA 이하의 누전 차단기 시설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수중 조명 등 그죠? 꼭 기억하세요.
400번입니다. 자, 이거 진짜 그죠? 저는 솔직히 이거 문제 보면서 야, 이건 좀 너무했다는데. 철탑에 조립공사라는 거예요. 철탑을 조립하는 겁니다. 철탑을 조립하는데 세 가지 공법을 쓰래요. 사실은 이거는 마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립봉 그죠? 공법이 있고요. 그죠? 조립봉 공법이 있고, 조립봉이라는 거는 그저 그 조립봉을 부착해 놓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의 크레인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안 되는 산지는요, 그죠? 산지는 철탑 크레인이나 철탑 크레인이나 또는 뭐야? 헬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죠? 그래서 헬기 조립 공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죠? 이제는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예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401번입니다. KC에서 정하는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에 대한 얘기예요. 보호 등전이 본딩은 건축물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에 들어오는 각종 금속 재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예상 문제도 있었죠? 일개소에 집중해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개소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딩 도체를 그냥 본딩 도체 몇 개를 쓴다 그랬어요? 본딩 도체 한 개, 본딩 한 개소에 한 개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두 번째,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에 내부로 입된 밸브의 어디요? 뒤쪽, 후단. 여기서부터 수용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자,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예요. 요거 뭐라 했어요? 절연성 바닥으로 된 거. 언제 대책이었어요? 간접 접촉 예방의 대책이었어요. 그죠? 절연성 장소. 이렇게. 그래서 전기 설비의 상호간에 몇 미터? 2.5m 이내나 금속체 사이에는 반드시 국부적인, 부분적으로 등전이 본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그 당시에도 뭐라 했냐면 1개소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1개소에 집중이 안 되면 뭐요? 한 개를 한다. 이렇게 다 동그라미까지 쳐줬던 내용입니다. 이거. 그죠? 402번입니다. 변류기의 분류 방식이에요. 아니, 이거를 변류기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지. 변류기는 CT인데 뭐예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는 거예요. 즉 변압기하고 똑같잖아요. 변압기의 절연 구조에 대한 게 뭐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변압기 뭐뭐 했어? 유입 변압기. 그거에 반해서 몰드형 변압기는 어떻게 했느냐? 배운 적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없고 H종을 써서 뭐야? 건식. 세 가지잖아요. 유입식, 몰드식, 건식. 지금까지 변압기 절연 구조 이거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거지만 요새는 이렇게도 가는데 대용량으로 만들 때 이런 애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애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변압기 만들 때도 서지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다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죠? 몇 번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알아야 푼단 말이에요. 403번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관리 수행 지침에 따른 검사 절차예요. 이건 사실 그죠? 어디 있어요? 전기기사 실기에 나왔던 거예요. 감리 파트에서. 그런데 이걸 여기다 낸 거예요. 보자고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그죠? 수행 지침에 따라서 검사 절차를 하는데 어떤 거냐는데 자, 뭔가를 했으니까 검사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뭘 했을까? 시공 책임 관리자 현장의 시공이 끝났기 때문에 점검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현장 시공이 완료되니까 검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검사를 해달라면 잘 보세요. 5번에 가서 보니까 재시공 보안 불합격 시 합격이면 다음 공정이다 이랬는데 그럼 5번은 뭐야? 검사를 했던 결과가 통보가 되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검사 결과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검사는 감리원이 하니까 감리원이 여기는 뭐예요? 감리원이 현장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해결이 됐고 이것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 통보도 그죠? 얘기했고요. 그러면 감리원이 현장 검사를 하려면
뭐가 있었어야 되냐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검사 요청서가 제출이 돼 있어야 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빼고. 자, 이제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여기? 뭐였어요? 아, 시공관리 책임자 점검을 먼저 하고.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사에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기사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사실은, 감리원이 공사 감리를 할 때 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404번입니다. 전기 표준품셈. 제가 2022년도에 표준품셈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가 넣었냐면 전기공사, 또 공사 산업기사, 그죠? 실기, 이론, 비법서 안에다가 맨 뒤에다가 부록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안 읽어보고 관련도만 돌리면 옛날과 답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정상 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야간 작업을 해야 돼, 야간 작업. 그러면 품의 몇 %까지 할증할 수 있냐 이거죠. 몇 프로의 야간 작업? 25%입니다. 야간 작업을 하면. 그래서 야간 작업에 대한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